월드 ADC 플랫폼에서 다시 한번 콘조이라는 플랫폼의 강력한 기술력, 안정성,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거고요. 파이프라인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FDA 승인을 받았고요. 핵심 파이프라인에서 거의 3조 가까이 가치를 받는 LC84, 얀센의 기술 이전한 거 글로벌 임상 1사, 결과 데이터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건데 그게 만약에 단독 개발 옵션으로 진행하면 2,800억 달러의 마일스톤이 들어온다. 파이프라인 리가켄바이오 콘조이 플랫폼이 이번에 ADC에서 7일 연속으로 우수상 받으면서 글로벌로 경쟁력을 입증했는데 이 리가켄바이오의 콘조이 플랫폼을 바이오베스트 전략으로.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지금 토요일이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장이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고 어제 7일 금요일에도 외국인이 4,550억 정도, 기관이 2,600억 정도를 팔면서 외국인 기관 합산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물론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조금 그 전날에는 1조 6천억 가까이 팔았고요. 외국인만. 그 매도세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오늘 지금 금요일 미장 끝났는데 미장이 여전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트럼프 관세 관련돼서 사실은 이게 결과가 트럼프 관세가 위헌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대법원 판결 관련돼서도 트럼프 관세가 위헌이라는 쪽이 더 다수, 절대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트럼프의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은 미국장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좀 충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조선, 원전, 방산 이쪽에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벌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게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지금 나오는 가장 강력한 후보는 역시나 바이오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주도주에 의해서 반도체, 전력기기, 방산, 원전, 조선이 날아갈 때 바이오는 철저하게 소외됐었습니다. 그 전에 유료 구독 모델 많은 관심과 새로운 신청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시면 저하고 매일매일 소통하실 수 있고 유튜브에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다뤄드림을 말씀드리고요. 토요일날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원베일리 강연회를 합니다. 저하고 나머지 두 강사분하고 같이 협동으로 강연회를 하니까 11월 28일 토요일 강연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단독 강연회를 합니다. 12월 단독 강연회도 27일 토요일이거든요. 12월 마지막 토요일 단독 강연회도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댓글을 엄청 열정적으로 달아주시는데 그 댓글 내용에 굉장히 제가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내용이 알차다, 도움이 진짜 많이 된다, 그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잠자는 시간을 한번 지금 4시간밖에 안 자는데 더 줄여서라도 영상을 한 개라도 더 찍도록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볼 테니까 계속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주변에 조금이라도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커져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같이 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이랑 함께 기업 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 커뮤니티 형성해서 오래오래 재밌고 즐겁게 좀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지역에 또 전주, 부산 말고 안성, 평택 얘기도 나왔는데 안성, 평택도 얼마든지 갈 생각이 있고요. 저는 평택에서 직장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평택을 너무 잘 알고 안성, 평택, 부산, 전주 다 가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어떤 행사 기획하시는 분들이 소개해 주시거나 연결해 주시면 너무너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방산, 원전, 전력기기, 조선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저는 철저하게 바이오 쪽 수급으로 갈 것 같고요. 바이오는 역시나 금요일하고 목요일장 지수가 박살날 때 상당히 강했고 코스닥에서 시총 1등부터 10등 사이에 올라간 종목은 바이오밖에 없었습니다. 11등부터 50등 사이에도 바이오의 대다수 종목들이 강했고요. 지수 하락폭보다 훨씬 덜 빠졌습니다. 주도주가 5%, 6%씩 박살날 때 바이오는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바이오의 시대가 온 것 같고요. 최근에 따끈따끈한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 세계 3대 암학회죠. 아스코와 더불어서 에스모에서도 국내 빅바이오텍,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이 상당히 좋은 임상 데이터를 나타냈고요. 그 중에 리가켄바이오가 돋보였습니다. 엊그제 리가켄바이오 관련해서 용량 큰 걸로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세 번째, 리가켄바이오가 ADC 어워즈 항체약물 접합제 관련된 매년 하는 행사에서 임상 후보 물질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ADC 플랫폼, 콘주올이라는 플랫폼으로도 7번째 연속으로 ADC 항체약물 접합제 플랫폼에서도 7년 연속 우수상을 획득했습니다. 국내 이 빅바이오텍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좋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안 다뤄드릴 수가 없고 우리는 이제 발빠르게 바이오에 좀 투자할 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바이오 어려워서 그냥 공부하다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럴수록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 가족 여러분은 더 바이오에 파고들어서 더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냥 귀동량으로 얻고 쉽게 포기할 때 집요하게 바이오에 물고 늘어져서 바이오로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바이오가 오히려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정말 빅바이오텍,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빅파마랑 기술 이전 체결하거나 숫자가 따박따박 잘 찍히는, 실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너무나 심플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같은 딱 그렇게 캐시카우가 딱딱 올라오는 회사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올릭스 이런 회사들처럼 그들만의 견고한 플랫폼을 가지는 딱 심플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인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시더라도 투자 아이디어 측면으로는 굉장히 심플하다. 그래서 바이오텍에 많은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이오텍 중에 상대적으로 여전히 ABL 바이오 엄청나게 200% 넘게 올랐는데, 알테오젠은 작년에 300% 넘게 올랐는데 여전히 작년과 올해 합쳐봤자 100% 간신히 될까 말까 한 리가켄 바이오를 가져왔고요. 저는 재무구조 측면에서도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오리온이라는 대기업, 든든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이미 오리온 입장에서도 리가켄 바이오를 더 키울 수밖에 없어요. 리가켄 바이오를 5,650억에 인수해가지고 지금 리가켄 바이오의 매각 차익만 당장 팔아도 8,000억이 넘습니다. 오리온이 갖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 지분 가치가 1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절대로 오리온이 1조 5천억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오리온이 리가캠의 지분 가치만 최소 3조에서 많게는 5조 7조까지도 지분 가치를 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오리온이 갖고 있는 이 과자, 소비재 산업의 어떤 명확한 한계성 때문에 그렇고요. 오리온이 리가켄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오 사업을 적극적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익률 표에도 보시면 ABL 바이오가 25년도에 지난 금요일 11월 7일 기준으로, 요거 날짜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 30일이 아니고요. 11월 7일 기준으로 ABL 바이오가 240% 상승 중이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36%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리가켄 바이오가 이 주가 상승률도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이랑 이게 갭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알테오젠, 그 덩치가 큰 코스닥 1등 알테오젠도 상승률이 76%입니다. 압도적으로 차이 납니다. 지금 그 무거운 바이오랑 2025년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2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리가켄 바이오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실제 임상 데이터 결과로도 말해주고 있고요. 2026년에 리가켄 바이오의 모멘텀이 쏟아집니다. 이 회사는 장기 그림도 상당히 좋아요. 27년까지 ADC 항체약물 접합체 파이프라인을 매년 2-3개씩 늘려서 20개까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리가켄 바이오의 ADC 항체 약물 접합체의 파이프라인은 1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럼 요 밑단에 있는 회사들 중에 볼 건 없냐? 당연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한올 바이오파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따박따박 잘 찍히는 뭐죠? CDMO 관련돼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CDMO를 하고 있는 ST팜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큐젤의 경쟁사죠. 대웅제약 보셔야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 중에 또 하나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이 회사는 한국콜마의 자회사가 됐죠. 화장품 회사. 바로 HK 이노엔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데카 크림으로 아줌마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동국제약. 이렇게 충분히 깔끔하게 보실 수 있고, 그 윗단에는 SK 바이오팜하고 지금 근육이 안 빠지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글로벌로도 가장 빨리 개발하고 있는 한미약품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한미약품이 금요일장에서도 강하게 버텼습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 IBK, 유진, 교보, 삼성, IM, 미래, LS, NH, 메리츠, 다올, 현대차, SK, 하나, DS, 한국 IR협의회, 신한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최신 소식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주세요. 리가켄 바이오는 최근에 항체 파트너사 넥스트 큐어랑 공동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LN1274, 요거 관련돼서 타겟 물질은 B7H4입니다. 요 타겟 물질로 글로벌 임상 1상에서 용량 가장 높은, 이미 넥스트 큐어랑 4개의 용량 단위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고용량, 기존 테스트보다 더 높은 고용량 코호트 추가해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어제 기사가 났어요. 굉장히 따끈따끈하죠? 넥스트 큐어랑
공동 개발하는 B7H4 타겟으로 ADC 물질인 이 넥스트큐어의 B7H4 타겟 요 ADC를 암세포 특이적으로 과발현하는 B7H4 단백질 표적 항체를 기반으로 4세대 ADC 플랫폼인 리가켄 바이오의 콘조를 결합해서 바로 MMA 페이로드와 결합된 항암 치료제를 이 소위 말하는 항체 파트너사 넥스트큐어랑 공동 개발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이 LNCB74 파이프라인은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유방암, 구인과 암종의 일종인 난소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 이런 다양한 고형암을 주 적응증으로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코호트에서 추가 승인을 받았는데 바로 이 MMA 페이로드를 적용하는 경쟁사 B7H4 대비 더 높은 용량으로 FDA를 승인받으면서 LNCB74 ADC 플랫폼에 대한 우수한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LNCB74 같은 경우는 임상 1상 파트 1에서 용량 증대로 이미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안전성, 내약성, 초기 항암 효과 모두 좋은 데이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 1상에서 초기 유효성 입증, POC라고 하죠. 유효성 입증 데이터를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엊그제 바로 리가켄 바이오가 월드 ADC 2025에서 유망 ADC 익수다의 기술 이전한 허투 기반의 ADC 파이프라인 AS014 리가켄 바이오의 파이프라인명으로는 LCB14가 되겠죠. 최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ADC 플랫폼 우수상까지, 콘주얼 플랫폼이 우수상까지 휩쓸면서 2개의 상을 받았고요. 리가켄 바이오의 후보 물질 5개 중에 2개가 리가켄 바이오의 익수다 014 후보 물질이라 ROR1 타겟에 시스톤 제약이 하는 5001, 요거는 리가켄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으로 하면 LCB71입니다. LCB14랑 LCB71이 모두 후보 물질 2개가 상을 받았습니다. 임상적 우수성, 상업적인 잠재력까지 이번에 월드 ADC 2025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입증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ADC 플랫폼으로 우수상을 7회 연속으로 수상하면서 에너투 이후에 동일 계열 내 리가켄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글로벌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은 바로 항체 약물 접합체 ADC로 이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의 가속화는 점점 더 25년보다 26년, 26년보다 27년에 훨씬 더 가속화되면서 상업화된 파이프라인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는 링커로 항체와 독성 약물을 결합해서 특정 암세포만 죽이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미사일로 치면 유도미사일 같은 겁니다. 이 항체 약물 접합체 ADC에 기대하는 것은 기존 단독요법 외에 병용요법, 기존 약물에 내성 생긴 환자들, 이 내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리가켄 바이오의 소위 말하는 에스모 2025 유럽 종양 학회에서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네, 이 에스모 아스코와 더불어서 3대 암학회에서 이 S 자체가 초록이 5,677개가 넘을 정도로 2016년 대비 2배 이상 라는 학회가 엄청나게 중요성을 띠는 학회로 커졌고요. 147개국이 넘는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항암제를 R&D에 지속 자금 투입하면서 미충족 수요가 큰 항암제 시장의 기술 혁신은 곧 돈이 된다. 항암제 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은 특히 ADC 항체약물 접합체에서 바로 투자의 기회로 직결된다는 것을 이번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익수다 리가켄 바이오의 파이프라인 LCB14가 글로벌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바로 에스모에서 발표를 했고요. 핵심 키워드는 ADC가 면역 항암제와 병용요법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면서 항암제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항암제 개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지면서 진입장벽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항암제단에서 ADC 항체약물 접합체를 이용하는 파이프라인의 진입장벽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국내 리가켄 바이오가 항암제 파이프라인에서 ADC 항체약물 접합체를 이용하고 심지어 자체 플랫폼 콘주얼이라는 플랫폼까지 갖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가 계속 추가적으로 ADC 항체약물 접합체 시장에 선도 사업자로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IKS014 익수다 영국의 익수다 제약이 진행하는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요. 경쟁사 대비 바로 허투가 바로 고위험 인간 상피 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투입도 어렵죠. 바로
고위험 인간 상피 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입니다. 이 허투 기반으로 우수한 약효와 내약성을 입증했고요. 객관적 반응률 ORR이라고 하죠. 여기서 64%로 바로 N2에 불응한 환자 또는 N2에 내성 있는 환자 대상으로 상당히 유효한 임상 데이터를 나타냈습니다. LCB14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 용량 확장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요. 중국은 이미 LCB14 임상 3상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관련돼서 LCB14에서 실질적으로 양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 대비해서 안정성 개선한 후보 물질과 거기다 파드셉 내성 환자 후보 물질을 대상으로 리가켄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투트랙으로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신규로 넥틴4라고 하는, 넥틴4가 뭐냐? 세포의 연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 글로불린 유사 단백질, 이게 세포 증식이나 이동에 관여하는 이 면역 글로불린 유사 단백질이 정상 조직에선 낮거나 중간 정도 발현되지만 방광암이라든지 췌장암에서 높은 수준을 과발현하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소위 말하는 넥틴4를 대상으로 리가켄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 에스모 2025에서 바로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파드셉을 병용하는 요법이 안정성과 유연성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드셉 그 후속으로 리가켄바이오와 넥틴 테라퓨틱스의 합작 파이프라인이죠. LN4305와 LN4312를 공동 개발 중에 있는데, 바로 리가켄바이오의 독자 개발 H 플랫폼 콘졸을 이용해서 넥틴 테라퓨틱스의 세포의 비특이적 상호작용을 억제해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항체를 개발하고 있다. LN4305는 엑사테칸, LN4312는 모노메틸 아우리스타틴. 모노메틸 아우리스타틴이 바로 MMA입니다. 요거 적용한, 근데 파드셉 역시도 MMA를 적용하고 있죠. 바로 리가켄바이오 합작사와 4305, 엑사테칸, LN4312, 모노메틸 아우리스타틴 2, MMA를 적용한 게 파드셉의 MMA 대비해서 전임상 결과에서 유의미한 항종양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숭이를 상대로 한 전임상 독성 실험에서도 파드셉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독성 최고 용량, 고용량에서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상당히 임상 데이터의 좋은 결과를 단순히, 물론 임상 3상과 전임상에 보지만 좋은 임상 데이터를 나타냈고요. 3중 음성 유방암, 비소세포암, 비소세포 폐암, 여기서도 파드셉 대비 고효능과 지속적 억제 효과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이 넥틴과 함께 진행하는 파이프라인 역시 내년에 글로벌 임상시험 계획서 IND 제출 예정입니다. 세 번째, 리가켄바이오의 다른 파이프라인 현황은 어떤가요? 고형암 타겟으로 LRRC1호 표적으로 바로 프랑스의 소티노가 진행하는 콘졸 플랫폼, 리가캠의 콘졸 플랫폼을 이용한 소티 106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요것도 내년 IND 제출 목표입니다. 고 테라퓨틱스가 갖고 있는 바로 슈퍼 클린 타겟, 요 항체, 요 항원을 타겟으로 정상세포에 발현해서 발생하고 정상세포의 독성을 바로 리가켄바이오의 콘졸 플랫폼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죠. 2조 이상의 가치를 받고 있는 LCB84, 이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사갔죠. 기술 이전해갔죠.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고요. 드디어 내년 1분기 안에 임상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임상 1상 완료돼서 내년 상반기에 결과 나오면 바로 얀센이 단독 개발 옵션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억 달러의 마일스톤 유입을 기대하고 있는데 2억 달러면 2억입니다. 새로운 또 LCB71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시스톤 제약이 글로벌 판권 갖고 있는데, LCB71 파이프라인은 ROR1 타깃이죠. 요게 1비상 진행 중에 있고요. 혈액 또는 림프종에 과발현되는 타겟인 ROR1이고요. 지금 LCB14랑 LCB84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상교가 N2를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허투 유방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조기 단계 확장되고 있습니다. 허투 ADC 후보 물질 리가켄바 LCB14 같은 경우 영국 익수다에서 발표 임상 1상 이후에 유방암 N2 불응 환자 대상으로도
객관적 확률이 75%, 내성 불응 환자의 후속 치료 옵션으로 유효성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NO2 내성 비율이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처방 대상, 처방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LCB14는 NO2 내성 환자 대상으로도 접연이 확대될 것 같아요.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중국 포순제약이 LCB14를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로 경쟁사 킬라 대비해서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7월 달에 종료돼서 이 포순제약이 진행하는 LCB14 내년 중에는 상업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최초 ADC 상업화 성공 모멘텀으로 바로 LCB14가 기업 가치의 또 새로운 리가켄바이오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계속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 바로 트랍2 타겟 ADC 관련돼서 3중 음성 유방암 1차 표준 치료제로 트랍2의 물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LCB84가 MMA 페이로드 기반으로 트로델비나 기존 트로델비나 다트로이 이 토포온 계열 페이로드와 다른 구조로 완전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얀센이 아까 옵션 행사 2억 달러 추가 이제 마일스톤 2,800억 정도 이거 관련되면 14건의 기술 이전 누적 공개 기술 이전료만 9조 5천억에서 10조에 달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기술 이전과 가장 합산 금액이 큰 게 바로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 매출 비중의 88%를 차지하고 있고요. 1분기에 또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익수다, 소티노, 포순제약 여기서 매출이 상당히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내년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ADC 플랫폼 콘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기존 출시된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항체로서 검증된 ADC를 통해서 안전성을 개선한 링커와 페이로드만 변경해도 바로 링커와 페이로드를 변경해서 바이오베스트 전략으로 리가켄 바이오만의 콘졸 플랫폼이 훨씬 더 바이오베스트 전략으로 더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콘졸 플랫폼 기반으로 오프타겟 독성이 감소된 새로운 신약물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추가적으로 LCB71 같은 경우 글로벌 A상 결과에서 머크의 3상 객관적 반응률 29% 대비 훨씬 더 뛰어난 바로 미만성 거대 림프종 타겟으로 57%의 객관적 반응률 우월성을 나타냈고요. 비호지킨 림프종 대상으로도 ORR 72.7%로 머크의 32% 대비 상당히 높은 임상 데이터를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머크가 진행하지 않는 호지킨 림프종 대상으로도 ORR이 100% 객관적 반응률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1A상과 3상의 단순 비교로 말하기는 사실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리가켄 바이오가 PBD 페이로드, 독성이 강한 페이로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안정성 데이터를 입증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의 경쟁사, 경쟁 약물인 질로베타맙, 베도틴 대비에도 안정성이 우월한 데이터를 입증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은 병용요법과 단독요법 모두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초기 또는 초기 치료제 외에 후속 치료제로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시스톤 1비상 중간 데이터가 올해 12월 달 미국 혈액암 학회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12월 달에 바로 이 시스톤 제약의 1비상 중간 데이터도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 표준 치료제로는 이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표준 치료제로는 폴라투 주맙인데요. 폴라투 주맙의 피크 세일 24억 달러입니다. 24억 달러니까 대략 25억 달러 잡으면 5조 넘는 시장이고요. 26년에 리가켄 바이오는 6개 추가 ADC와 면역항암제 새로운 파이프라인 LCB39가 글로벌 임상 1상에 신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혁신 신약 후보로 물질로도 LCB39가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 타겟 물질은 스팅 어거니스트입니다. 글로벌 임상 1상을 내년에 시작해서 임상 결과에 따라 LCB39가 리가켄 바이오의 LCB84, LCB14, LCB71에 뒤이은 차세대 주력 품목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아마 리가켄 바이오 후보 물질 LCB39 파이프라인이 2027년에는 신 클래스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크가 진행하는 MK2870 요게 27년 FDA 승인 신청 목표고요. LCB84가 글로벌 임상 2상 완료해서 가속 승인 신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링커와 신규 페이로드 개발에 대해서 추론을 완료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링커 같은 경우는 효소 절단형 링커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혈중 안정성과 종양특이 방출 강화, 기존 N2가 쓰던 캄토테신이 아닌 비캄토테신 계열을 쓰고 있으면서 토포1 억제제 페이로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캄토테신의 내성을 극복하고 있는 외에 새로운 비캄토테신 계열의 페이로드가 화학적 불안전성까지 보완하고 있습니다. 25년 AACR 여기서 리가켄바이오의 LCB39, LCB14죠. 익수다 파이프라인, 소티노 106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고요. 하반기에는 LCB71이 미국 혈액암 학회에서 결과 나오고요. 에스모에서는 요거 LCB14 발표했죠. 내년에 아까 LNCB74 파이프라인 임상 1A상 내년 초에 발표 예정이고요. 한국 소티노 106 둘 다 내년에 다 IND 제출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진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 최소한 84 가치만 2조 9천억의 가치를 예상하고 LCB14의 가치만 최소 1조, LCB71의 가치만 최소 8천억, LCB97의 가치도 최소 8천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가치만 다 더해도 그죠? 5조가 넘죠. 5조 5천억. 근데 플랫폼의 가치도 최소한 5천억 이상을 본다. 트랍2 타겟 ADC 파이프라인, 기존 거 트로델비, 다트로웨이 외에 요 두 개의 핵심, 머크의 MK2870, 리가캠의 LC84 요 두 개가 강력한 트랍2 ADC 파이프라인 중에 앞으로 차세대 파이프라인이 기대가 되고요. 리가켄바이오 월드 ADC에서 익수다 테라퓨틱스와 프랑스의 소티오 최근에 인수한 고 테라퓨틱스 요거는 슈퍼 글린 타겟 항체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크다는 거고요. 자, 요게 항체 약물 접합체 ADC 항체 약물 접합체 도식화한 거고요. LCB84에 베스팅 클래스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작용기종 항체 약물 접합체 구조고요. 자, 리가켄바이오의 경쟁사 그죠? 홍콩에 상장된 켈론 바이오텍, 홍콩에 상장된 듀얼티 바이오. 그래서 요 켈론 바이오텍이 리가켄바이오보다 시총이 크거든요. 최소한 리가켄바이오가 요 켈론 바이오텍 시총만큼은 가야 정상이다. 지금 리가켄바이오는 올해 1,600억대, 내년에 2,100억대, 27년에 2,800억대 잡아놨는데 요게 만약에 얀센의 기술 이전 2,800억 요거 마일스톤 들어온다 26년이나 27년도 요 매출 숫자가 당연히 앞자리가 바뀔 수밖에 없죠. 리가켄바이오는 내년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요. 27년도에 35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은 2천억대, 5천억대, 6천억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늘어나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내년에 4천억대 영업이익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알테오젠 1,000억대 이상을 보고 있고요. 자, ABL바이오는 오히려 올해 1,000억대 이상의 역대급 매출을 찍고 매출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 일단 보면 영업이익도 올해 역대급 110억대 영업이익 찍고 내년에 줄어들었다가 27년에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ABL 바이오도 빌리언스 캠퍼스랑 김지현의 훈훈한 주식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벌써 들어왔죠.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열심히 팔고 또 조선하고 방산 열심히 팔아서 지금 바이오를 외국인이 일단 사고 있다. 기관도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사주 쪽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기관이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외국인 수급은 리가캠이 좋고요. 알테오젠은 기관 수급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ABL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투신이 사고요. 연기금이 사고 외국인까지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기사도 막 나오고 있죠. 외국인은 지금 시점에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 어느 업종을 살까? 바이오를 사고 있고요. 보험을 사고 있고 통신을 사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큰 틀에서 보면 요 가격과 요 가격에 계속 박스권에 있는데 박스권 하단에 내려오면 상승이 나오고요. 상단에 돌입하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급격하게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다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14만 1,000원대 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1차 지지선입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거래대금이 뭐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거래대금이 더 붙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은 리가캠보다는 훨씬 더 고점 영역에 있죠. 큰 틀에서 보면 이 가격과 이 가격의 박스권에 있는데요. 박스권 하단에 오면 반등이 나오고 상단에 올라오면 막히는 상황이고 여기도 고점 영역에 있지만 거래대금 줄은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이 고점 영역에 있어서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거는 다 매도하고 착실하고 나가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고점에서
이제 바닥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단기 바닥권 요 가격대 내려오면 다시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추세는 아직 전혀 이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고점 영역을 다 연결해 보면 고점 영역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고, 저점 영역을 연결해 봐도 저점 영역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시면 리가캠,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바이오 대비해서는 변동폭이 훨씬 크다. 조금 더 ABL 바이오가 약간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리가캠 바이오 1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드 ADC 플랫폼에서 다시 한번 콘조올이란 플랫폼의 강력한 기술력, 안정성,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원 타겟이랑 그 다음에 허투 타겟 요 두 개의 후보 물질이 ADC 그 월드 ADC 2025에서 파이프라인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넥스트 큐어랑 공동으로 개발 진행하는 거 빛을 타겟 고 물질의 고용량으로 FDA 승인을 받았고요. 네 번째는 그 가장 핵심 파이프라인이죠. 거의 3조 가까이 가치를 받는 LCB84 얀센의 기술 이전한 거 글로벌 임상 1상 결과 데이터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건데, 그게 만약에 단독 개발 옵션으로 진행하면 2,800억 달러의 마일스톤이 들어온다. 그 외에 파이프라인 LCB71이나 LCB14 모두 지금 1조 이상의 가치를 받고 있는다는 거고요. 네 번째 파이프라인 리가캠 바이오 콘조올 플랫폼이 이번에 ADC에서 7회 연속으로 우수상 받으면서 글로벌로 경쟁력을 입증했는데, 이 리가캠 바이오의 콘조올 플랫폼을 바이오베스트 전략으로 페로드를 훨씬 독성 약물 써도 안정성이나 내약성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가캠 바이오의 콘조올 플랫폼이 훨씬 더 많은 파이프라인이나 글로벌 빅파마들의 플랫폼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 상반기에 얀센, LCB71 외에도 지금 중국의 포순제약의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 3상 결과 빠르면 27년 초 상업화 데이터도 기대를 한다는 거고요. 4세대 파이프라인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팅 어거이스트 타겟으로 L39 요것도 베스트인 클래스 가치를 기대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임상 1상 진행된다. 지금 파이프라인이 27년까지 2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이고, 당장 내년에는 10개 이상의 지금 파이프라인을 기대하고 있고, 콘조올이란 플랫폼의 가치가 현재는 6천억대지만 당연히 이게 다른 빅파마들하고의 어떤 추가적인 회의가 나오거나 추가적으로 이 콘조올 플랫폼이 바이오베스트 전략으로 더 판매가 더 기술 이전이 많이 일어난다면 콘조올 플랫폼의 가치만 저는 1조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 주가가 오른 거 대비 여전히 너무 많이 못 올랐고, 결국은 바이오 관련된 회사 중에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빅바이오텍이랑 기술 이전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모든 교집합이 동시에 만족하는 리가캠 바이오가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나 심지어 요새 계속 미친듯이 올라가는 비만 치료제단의 펩트론, D&D 파마, 올릭스 이런 회사들하고의 이 상승률 격차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바이오 말씀드렸고,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은 정말 다양한 회사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주식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주변에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11월 28일 토요일 서초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 지하 회의실에서 하고요. 12월 27일 토요일에 제 단독 강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밸런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